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수태입니다. 자, 이 장마가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있네요. 오늘 원주 지역 선발적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도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최근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 사업 내용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원주시립도서관이 찾아가는 치꾸러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열람실도 단계적으로 개방 기로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고요. 또 아스파라거스의 전초죠. 뿌리와 잎, 줄기를 가리키는데 이런 전초를 활용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죠. 7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에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공공시설의 제한 요건 완화 등 개선된 점이 있지만 주민 지원 사업과 또 민간 공항 수준으로 보상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들의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강원도 내 보건교사 10명 중 8명꼴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면서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교총은 최근에 강원도 교육청에 2학기 학교 보건 보조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가 도내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 부채는 6,90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질적 취약성이 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이 가계 부채 부실 폭탄이 터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플라자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되고 있죠.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요. 최근에 정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군 올림픽유산과의 경규철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이 평창 올림픽 플라자 부지를 이제 활용해서 추진한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시설이고요? 또 어떤 그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네, 평화테마파크는 올림픽을 기념하는 주제공원과 그리고 체험, 교육, 회의,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평창 평화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또한 영상, 조명, 음향 등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평화의 빛터널과 소우랑 반다비 등을 이용한 캐릭터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규모라든지 또 전체 예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된 겁니까? 네,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484억 원이며 사업 면적은 약 5만 9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8배 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이 착공이 그럼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네,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위한 사전 이행 절차와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비를 마무리하여 21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3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24년부터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런 또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이게 다 건립이 되고요. 또 관광객들이 방문을 한다면요.
이 평창 테마파크만의 경쟁력, 좀 어떤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십니까? 네, 평화테마파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올림픽의 역사성 그리고 평화의 상징성을 모두 담은 창의적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관광 거점지로 갖고 나간다면 큰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근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리조트나 목장 등 유명 관광지와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네.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동계올림픽을 치른 뒤에 이 레거시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고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동계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촌도 이곳에 이제 또 설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또 테마파크도 설립이 되고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 또 그 유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 성공 올림픽으로 흠잡을 게 없는 게 흠이라는 찬사를 받았었고 평화무드 조성과 한반도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등 국격을 드높이는 여건을 만들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이런 유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그 국제방송센터는 국가문화보존관으로 그리고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는 플라잉 스켈레톤 체험장으로 그리고 조직위 사무실은 평창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그리고 올림픽 개폐식장은 올림픽 기념관으로 조성하면서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예정이며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올림픽을 기념하는 주제공원 그리고 평창 평화센터 건립 그리고 사계절 동계 스포츠 AR, VR 체험, 소랑 반다비 캐릭터 체험 등 차별화된 공간이 마련되며 이미 운영하고 있는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나 세계 문화 오픈대회, 뮤직 페스티벌 등과 같이 동계올림픽 관광 휴양 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건립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년간 평창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올림픽 유산을 잘 보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때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통하여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평화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평창군 올림픽 유산과의 경기철 주무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달부터죠.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요. 북스타트 책꾸러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아동들을 위한 책과 또 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북스타트 책꾸러미 서비스 매주 수요일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현재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스타트 책꾸러미 서비스 이게 책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배달해 준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명칭만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지원 사업입니까?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지난달부터 북스타트 책꾸러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스타트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란 취지로 영유아가 책과 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적 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북스타트 책꾸러미 서비스는 원주시에 주소를 둔 3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매주 수요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아기 수첩과 양육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그림책 2권과 가이드권이 포함된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 책꾸러미 서비스는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모든 책꾸러미가 소진된 상태고요. 다음 달 5일 수요일에 다시 책꾸러미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책꾸러미 서비스도 진행했는데요. 지난달과 오는 8월 그리고 10월에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꾸러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오는 9월과 11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도 책꾸러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안중기 관장에게 듣겠습니다. 찾아가는 책꾸러미 서비스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서비스 제도로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층 도서관과 기업도시에 위치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층 로비에서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는 독서문화 향상과 책을 통해 아기와 부모 사이의 친밀감과 소통으로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책꾸러미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아기 수첩과 양육자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과 7월 사이에 한 370개의 꾸러미를 배부한 바 있으며 꾸러미를 배부하기 전부터 시민들께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책꾸러미 배부가 빠르게 배부되었습니다. 네, 이 일정 좀 참고하셔야겠어요. 일단 내일 수요일입니다만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이 반응을 이제 보이시면서 일찍 소진돼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또 재개가 되고요. 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이렇게 보니까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이제 구분할 수 있겠군요. 혁신도시에서는 8월과 10월, 또 기업도시에서는 9월과 11월에 또 각각 책꾸러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시립중앙도서관 이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좀 일정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중앙도서관에서는 열람실 등 모든 시설들을 개방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현재 디지털 자료실과 열람실 등을 제한적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 입구에서 손 소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명단 작성을 하고 있고요. 열람실 자료실에서는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을 줄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모든 시설이 개방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도서관을 방문한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매일 가다시피 했어요, 여기 왔다가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책 이렇게 좀 보고 그러다가 그림 전시회도 있을 때 또 그것도 보고 한 두세 달 문을 안 열더라고요. 암만 해도 좋죠. 그전처럼 사람들이 붐비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해요. 아주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고 그 손 소독해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아주 철저하게. 네. 사실 코로나19로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2월부터죠. 또 북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했었어요. 이 차로 가면은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바로 또 책을 이제 빌려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게 또 민원처리 우수상도 받았군요.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도서관 운영이 중단됐었는데요. 이에 도서관 주차장에서 북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책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북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하면서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책을 빌려볼 수 있었는데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진행한 북 드라이브 스루로 원주시가 올해 강원도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모든 시설을 개방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도서관 안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지키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6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그 아스파라거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스파라거스 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리에서 함께 곁들여 드시면 참 별미인데, 근데 아스파라거스 하면 이제 순 부위만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스파라거스도요, 뿌리라든지 줄기 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식품 원료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 아스파라거스 재배 면적이 상당한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이재희 농업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국내에서 아스파라거스 재배 면적 중에 상당수가 강원도라고 좀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아스파라거스 재배 면적은 90헥타르로 약 700톤 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강원도는 63헥타르로 전국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양구, 춘천, 인제 면적 순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체 이제 700톤 중에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700톤에서 한 500톤 정도 아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강원도에서 예. 재배되고 있군요. 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아스파라거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더 소비량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식품 매장 등에서 아스파라거스를 딱 구매를 하면은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 순이라고 합니까? 예. 순을 지금 현재 예. 판매하고 저희가 먹고 있는 것이 대부분 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주위에 이제 그 순 못지않게 뿌리라든지 잎이라든지 줄기도 있는데 이게 전초라고 이제 통칭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양이 또 상당한가 봐요. 모두 폐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뿌리하고 줄기 등이 약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네. 5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예. 이게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사용하지 못하게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뭐 몸에 안 좋은 건가요? 몸에 안 좋다기보다 예. 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서 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식약처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게 식품 원료로 등재가 되고 그리고 네. 나서 판매나 가공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예 가장 기본 단계로 네, 이 전초죠. 맞습니다. 뿌리와 잎, 줄기가 아예 식품으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버려야 된다. 예,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전초를 활용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단 이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스파라거스는 현재 순 부위만 식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어서 네. 그 뿌리나 줄기를 식품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안정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세포주를 배양하거나 실험 동물을 이용한 독성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또한 통풍 완화나 습취 해소 등에 대한 효능 검증도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예. 또한 그리고 품질 관리의 측면에서 제품의 표준화를 위해서 마커가 필요한데요. 이 마커를 지표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네. 각 부위별로 지표 성분을 설정하고 분석법의 검증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침부터 꼭 이과 공부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약간 머리가 아프답니다만.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죠. 예. 자,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된 것이 상당한 기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식용으로 가능하느냐, 그 범위를 넘어서서 네. 뭐 어떤 그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또 어떤 효능이 있느냐, 기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다 이제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자, 맞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라서 독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지금 아스파라거스 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그 논문이나 이런 서치가 나온 결과는 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네. 아스파라거스에는 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 중에서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있어서 네. 암 또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뿌리에는 그 스테로이드성 사포닌이 많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네. 그 각종 호르몬들의 조절을 원활하게 하고 어허. 이뇨나 부종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 뿌리예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효능을 들으니까 딱 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독성 평가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식품 원료로 등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뿌리를 말씀하셨고 잎이나 줄기는요? 잎이나 줄기도 그 논문 나온 게 있는데 그렇게 순보다는 많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효능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뿌리만 해도 양이 상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이런 그 결과가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 중인데 네네. 그동안 아예 뭐 시도조차도 안 했던 거였습니까? 그 지금까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식품료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조차도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고 네. 무엇보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순의 경우는 굉장히 식감이 부들부들하잖아요. 네. 근데 줄기의 경우에는 아스파라거스 순처럼 부드럽지도 않고 약간 억센감이 있습니다. 뻣뻣하죠, 한마디로. 예. 예, 맞습니다. 이러한 식감으로 인해서 이용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식품 원료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아스파라거스 뿌리를 차 또는 약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식용의 근거로 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스파라거스 뿌리나 줄기가 식품 소재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로군요. 예, 현재 뭐 예. 미국 등에서는 이미 그 식용으로 쓰고 있었고요. 그것이 예, 이제 예.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뭐 요리에 쓰기에는 뭐 식감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네, 네. 그동안에 그 배제되어 왔었는데 이거 뭐 녹즙 같이 뭐 갈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이제 활용 가능한 겁니까? 일단 지금 아스파라거스 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양한 요리 레시피가 있고 예. 녹즙 말씀하신 것처럼 녹즙으로도 가능한데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녹즙이나 뭐 가공품으로 만들기에 앞서서 뭐 안정성 평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 평가가 이제 통과되었다라는 전체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만. 예.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품에서도 뭐 녹즙이나 즙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아스파라거스로 활용한 녹즙이라든지 이 뿌리 제품, 이 검증 다 통과해서 정말 이제 새롭게 또 상품화가 되는구나 하고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농가에서도 가장 기뻐하실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농가 정말 그 아스파라거스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 소득에 좀 크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향후 또 진행 과정도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소식,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이재희 농업연구소였습니다.